여기서 이제 56번 문제를 풀 거래. 10페이지죠. 그랬을 때 분명히 너네한테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주어진다. 자, 더한 값이 몇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뺀값을 구하라고 해. 그랬을 때 이거 뺀값 바로 못 구합니다. 무조건 단계를 거쳐야 돼. 일단 첫 번째, 둘이 뺀 거에 제곱을 먼저 구해야 돼. 자, 둘이 뺀 거의 제곱은요. 전개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2배 해주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거 제곱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봐봐. 다시 써볼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서 2를 뺀 거임. 그럼 요 부분이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요.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바꿔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서 2를 뺀 값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뒤에 있던 2는 다시 씀. 빼기 2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 이거 보자마자 암산해서 바로 암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어. 근데 그냥 계속 써봐. 네가 아는 거 알아. 이거 바로 나오는 거 나도 아는데 써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써서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 짜잘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어떤 문제가 질문이 하나 나왔었냐면 x 빼기 1의 완전 세제곱 전개하는 문제를 질문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친구한테 말했지. 곱셈 공식이야 끝. 왜?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 a 빼기 b의 완전 세제곱. 이거 진짜 한번 써봐. 전개해봐. 세제곱 어떻게 전개하면 a 더하기 b를 3번 써서 곱한 거잖아. 요렇게. 그럼 이거 한번 전개해봐. 그럼 전개해보면 내 손으로 딱 한 번만 해보면 되고 써보면 돼 계속. 여기까지 내가 전개할 수 있다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렇게. 여기에 a 더하기 b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얘하고 a 싹 다 곱해주고 b를 싹 다 곱해서 밑에다 써주면 정리가 됨. 진짜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써봐. 알았죠? 그래서 써보셔야 됩니다. 그럼 외워서 언제 풀어라고 하면 시험 볼 때. 그때는 외운 걸로 쭉 밀고 가야 돼. 왜냐면 그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계속 써주시고 쓰면서도 계속 외워본 것도 연습해서 써보시고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틀릴 거야. 한 번씩 계산 실수할 거야. 계속 써봐야 돼. 익혀줘야 돼. 그러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쉬워집니다. 알았지 영서야? 자 그럼 갈게요 계속.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면 더한 값이 3인 거 알았으니까 뭐가 나왔다? 3의 제곱이잖아. 9-4네.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둘이 뺀 거의 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뺀 게 제곱이었으니까 뺀 거의 제곱이 5였으니까 제곱 안 하면 뭐겠어? 풀마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뭐. 됐음? 그럼 이 중에 플러스로 말해야 될까요? 마이너스로 말해야 될까요? 라는 선택을 해야 될 거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나도 몰라. 왜? 둘이 더한 게 3이잖아. 근데 이 x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당연히 얘도 양수일 거야. 양수끼리 더해서 3이겠죠? 만약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였으니까 음수끼리 더해서 3이 나올 리는 없다고. 그럼 내가 아는 정보는 x가 0보다 크다는 건 일단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큰 수래. 얘 0보다 큰 수. 그럼 얘도 뭐야? 0보다 큰 수일 거 아니야. 서로 뺐네? 그럼 x가 커? x분의 1이 커? 그건 나도 몰라. 그래서 뭐야?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음. 해서 나도 모르니까 답은 2개.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끝. 그래서 뺀 게 나왔을 때는 항상 제곱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루트 씌워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의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뒤에 있는 문제 나오면 보여드릴게. 자 뒤로 넘어가요. 15페이지로 갑니다. 93번. 자 93번입니다. 93번 보세요. 파방 93번 보시면 마찬가지. 얘를 보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걸리적거리는 것부터 좀 정리해 줘야지. 요 부분 걸리적거리죠. 요 부분. 요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더하면 0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요. 분수끼리 더하잖아. 분모가 다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지. 또 처음에 하는 건 요거부터.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좀 걸리적거리는 친구를 좀 이쁘게 간단하게 좀 바꿔볼게. 얘가 0이라고 했음. 그럼 계산합니다. x, y, z분의.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는 분모의 yz를, 분자에도 똑같이 yz를 곱하면 되고, 두 번째 항에다가는 xz를, 분자에도 xz를 곱하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항 분모의 xy를, 분자에도 xy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 xyz분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것이 0이었음. 됐죠? 얘가 0이래요.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xy, yz, zx가 0이라는 거지. 됐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모가 0이라는 뜻이야? 아니야. 분모가 0인 순 존재하지 않아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분모가 0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0이야? 분자가 0인 거야. 분모에 누가 오든 분자가 0이면 그냥 0입니다. 그래서 분자 xy, yz, zx를 더한 게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임. 그럼 다시 문제에서 준 이야기를 보면 요거죠. x제곱, y제곱, z제곱을 다 더한 게 1이고 xy, yz, zx를 더한 값은 0이고 나한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맞추신 분들도 마찬가지, 틀리신 분도 당연하고 이거 써봐. 항이 3개 있는 제곱식 어떻게 했어?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요거였잖아. 그냥 써보면 돼.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문제에서 몇이었다? 1이었다. 어차피 얘는 0이었네. 2배도 0이겠죠? 답입니다. 끝. 됐어요? 그럼 뭐 하냐면 써보라고. 이거 써보라고. 앞에 뒤져보면서 앞에 곱셈 공식 보면서 이거 뭐 3번 공식 썼구나 하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써봐. 여기다가 내가 써야 돼. 그래야 좀 익숙해져. 써주세요. 나랑 어디 안 좋아?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101번 문제 해결하신 분? 해결하신 분? 내려주세요. 해결하신 분 어떻게 했어요? 위에 공식 나와 있어요. 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내가 구하려는 목표를 봐. x 4제곱과 y 4제곱을 더한 값이 필요함. 4제곱 더하기 4제곱 공식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만드는 것도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의 형식화되어 있어요. 위에 공식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긴 합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구하는 목표입니다.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죠. 그럼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조금 힘들어.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구할 수 있지 않아? 제곱 더하기 제곱은 많이 구해봤잖아. 그럼 여기에 제곱을 때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 나오는 거 아님? 근데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아니지. 왜?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 다음 뒤에 거 제곱이니까 나는 제곱 더한 거에 제곱값을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라는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2x제곱 y제곱을 뺀 값. 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먼저 좀 볼게.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제곱 더한 값이랑 둘이 곱한 값 필요한 상황 아님? 4제곱이에요. 렉 걸렸어. 딜레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거 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곱 더한 값을 몰라.
아니 곱한 값도 모른다고.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 둘이 더한 거랑 세제곱 세제곱 더한 값. 그러면 문제에서 준 이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야겠지.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요거부터입니다. 일단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얘는 x 플러스 y의 완전 세제곱 빼기 3xy x 플러스 y. 쓰셔야 됩니다. 써야 돼. 써야 외워져. 문제 풀 때마다마다 쓰셔야 돼.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만 잔소리 맞아요.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일 거고, 얘는 2였으니까 빼기 6xy인 거고, x 세제곱 y 세제곱은 20인 거 내가 알고 있었네. 여기까지. 그럼 다시 보면 6xy는 마이너스 12였으니까 xy 곱한 값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따라와요. 되게 귀찮고 번거로워. 근데 다 써야 돼. 써봐야 돼. 그래야 늘어. 그리고 많이 써봐. 그래야 서술형도 푼다. 여러분들 4월 셋째 주 정도 되면은 논술형 평가 아마 볼 거예요. 4월 달 들어가면 아마 수행 평가를 볼 거야. 써야 돼. 이런 거. 다 쓰시는 게 맞다고. 자, 그래서 일단 xy 곱한 값이 누군지 알아냈음. 그래서 여기 누가 올지는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왜? 요거의 제곱값이 올 거니까 4가 오겠지. 그럼 이제 나한테는 x제곱 y제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도대체 뭐였을까?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빼기 2xy죠. 그러면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더한 값 2니까요. 제곱하고요. xy 곱한 값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래서 몇이었다? 8.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8의 제곱 64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플러스 4로 바뀌죠. 4에다 2 곱한 값 마이너스 8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입니다. 76. 아닌데? 56. 네, 됐죠? 끝. 다 써봐야 돼. 그러니까 써야 돼. 그래야 외워져. 단순하게 눈으로 외우는 거 아니요. 계속 써봐. 알았지? 그래서 10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푸신 분들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하면 100%야. 다 이렇게 했지 뭘. 내가 아는 가장 쉬운 게 이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자신 있게 하시고. 102번으로 갑니다. 자, 101번을 맞췄는데 102번 틀리신 분. 그럼 101번은 틀렸는데 102번은 맞추신 분. 그쵸? 그럼 얘네들이 왜 틀렸을까? 101번을 맞췄는데 이건 왜 틀렸을까? 바뀌었잖아 문제가. 5제곱 빼기 5제곱이잖아.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5제곱에서 5제곱을 뺀 거였다고. 만약 이 문제가 x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구해줘 라고 했으면 101번 맞춘 학생은 무조건 얘도 맞춰. 101번 맞췄어요? 아, 틀렸어요? 영선 맞췄고, 영선 틀렸고, 예준이 맞췄고.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이선이 맞출 수 있겠어? 위에다 하나 써줘. 야,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거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두 개 곱하면 5제곱 5제곱 더한 거 나옴. 왜? 아, 요렇게 하면 a 5제곱, 요렇게 하면 b 5제곱 나왔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도 생기죠.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한 게 생긴다고. 이건 빼야지. a 제곱에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에 b 제곱. 요거는 생겨서 빼주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난 a, b 곱한 값이랑 더한 값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제곱 제곱 더한 거, 세제곱 세제곱 더한 거 아니까 대입해서 똑같이 풀면 돼. 101번이랑. 근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거야.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거든. 다시 갑니다. 우리는 a 5제곱 빼기 b 5제곱 값을 찾으면 돼. 어떻게 할래? 지금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지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거 전개해야지. 됐음? 그럼 다시 볼게. 천천히 갑니다. 자, 봐봐.
요렇게 둘이 곱하면 A 5제곱 나왔죠.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B 5제곱 나왔죠. 됐음?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얘네들이네요. 요렇게 둘이 곱한 건 앞에 없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A 세제곱 B 제곱은 빼줘야 될 거고, 마찬가지 요렇게 둘이 곱한 건 A 제곱에 B 세제곱인데 마이너스야. 이게 생긴 거니까 뭐해? 없애려면 뒤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A 제곱에 B 세제곱을. 됐죠?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이거야. 그럼 다시 정리해 봅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빼기 A가 제곱이고 B도 제곱이 다 있네요. A 제곱 B 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거 A 한 개, 남은 건 마이너스 B 한 개 남겠음. 됐죠? 전개해 보면 같은 식. 써봐야 돼 계속. 쓰셔야 돼. 근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우주 괜찮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보입니다. 일단 필요한 첫 번째는 뭐부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필요하죠? 문제도 있는데 3인 거? 끝났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예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필요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찾아볼 겁니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찾아봐야지 A 빼기 B의 완전 세제곱 플러스 3AB A 빼기 B. 됐죠? 그럼 얘를 찾으려고 봤더니 아이 곱한 걸 모르네? 그럼 곱한 것도 찾아야 되잖아. 이 두 개 보면 곱한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곱한 값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3은 A 빼기 B를 제곱한 값에서 더하기 2AB 하면 나오겠음. 됐네. 그래서 여기 식에서 AB 곱한 값 찾아주고,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구할 수 있겠다. 대입하면 답 나오겠다. 인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식부터 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고요. 둘이 뺀값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둘이 곱한 게 누군지 몰랑 아몰랑. 그럼 AB 곱한 값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갑니다. 둘이 뺀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세제곱했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둘이 곱한 게 플러스 1인데 뺀 거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빼기 3이 돼서 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나온 마지막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제곱 더한 값 3이라고 줬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값 마이너스 4인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빼죠. AB 곱한 값 1이었네요.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고요. AB 뺀 값 마이너스 1이었네. 부호 조심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1. 그래서 답은요 마이너스 11이 되겠음.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쓸 때 이런 공식들 다 써봐야 돼. 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익혀지고 그래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임. 됐을까요? 1번입니다. 볼게요. A 빼기 B하고 B 빼기 C를 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줬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친구는 얘입니다. 익숙하죠? 준우 익숙하지? 익숙해? 진짜 익숙해? 익숙하다고? 익숙하지 않아?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익숙해 안 익숙해? 공부하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현우 익숙해? 많이 봤어 얘? 많이 봤던 애야? 그럼 이 친구 다른 모습도 알아?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보연이 돼요? 익숙하니? 이 친구 많이 봤니? 얘 다른 모습도 알고 있어? 지난 수업 때 얘기해 줬거든. 어린이날 공식에서 얘기했던 친구거든. 얘를 우리는 다른 문제 좀 풀고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 얘는 분명히 어떻게 정리됩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됨. 이게 곱셈 공식인가요? 인수분해 공식인가요? 라고 하면 그냥 변형된 공식이야. 이렇게 변형해서 써도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지난 수업 때 했던 얘기죠. 보여드렸던 표현이고.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된다. 외우세요. 아셨죠? 학사일정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후까지 시험 보는 학교는 지금까지 안 보여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A랑 B를 뺀 값, A, B를 뺀 값, 요거 있네. B, C를 뺀 값, 있네. 그럼 C, A를 뺀 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C에서 A를 뺀 값은 몇인데? 알 수 있겠지. 왜? 봐봐. 문제에서 준 정보. A 빼기 B가 누군지 암. B 빼기 C가 누군지 암. 그럼 이 둘이 서로 뭐 해주면? 더해주면 삐삐 없어지니까 A 빼기 C를 알 수 있음. 그럼 C 빼기 A를 왜 몰라? 부호 바꾸면 되는데. 됐잖아. 둘이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서 연립하면, 문자 하나 소거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겠네. 인 거야. 끝. 됐습니까? 뻥치지 마. 자, A 빼기 B입니다. 1 플러스 루트 3. 자, B 빼기 C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 둘이 더하면 몇임? 2. A 빼기 C가 2. 그러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2.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지 뭘. 됐어요. 끝.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1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거 싹 다 더해서 2분의 1 때리면 답임. 됐죠? 자, 전개해 봅니다. 항이 2개 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다시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앞에. 화내지 마. 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줘. 너 저녁에 뭐 먹었니? 했는데 6시에 먹었어요. 이러면은 다시 물어볼 거야. 저녁에 뭐 먹었냐고. 6시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었냐고. 6시에 먹었어요. 왜 저 새끼 왜 화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침착해봐. 다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됐잖아. 이거 물어본 거잖아. 됐어요? 자, 항이 2개 있는 제곱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말을 얘기할 겁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여러분들이 외운 게 요거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읽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뿅. 됐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 그럼 해줘. 아씨가 얘기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됐지? 여기 볼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요 2개 읽고서 느끼는 점. 2루트 3 없어지지? 그럼 여기 4하고 4 남았죠? 4 더하기 4는 8. 거기에 제곱하면 4네 또 더했으니까 12. 그거 2분의 1 때리면 답이야. 그래서 요런 연산들 암산하는 것도 평소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예준이 왜 집중이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자, 107번 문제 보시면 A, B, C 다 더한 게 3이고 제곱 더하면 15고 A, B 3개 곱한 게 3이라고 했을 때 네가 구해야 될 목표를 봅시다.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계산해 줘. 그러니까 사실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목표를 잘 보셔야 되는 건 X분의 1 구하고 Y분의 1 구하고 Z분의 1 구해서 더해야지 보다는 통분해서 XY, Z분의 XY,
YZ, ZX. 요거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왜? 이미 문제에서 줬거든. 세 개를 다 곱한 값은 몇이었다? 3이었다. 잠깐만. 왜 내가 XY라고 썼을까? A, B, C인데. 타임. 타임. 자,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다 곱한 값이 누군지 알음. 3인 거 알고 있음. 그래, 분모는 3임. 그럼 난 누구만 있으면 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게요? 뭐 얘네들 갖고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 냈겠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세 개를 다 더했고 제곱 더했고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이거 세 개로 만들어진 곱셈 공식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요. 맞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그래서 항이 두 개 있는 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세 개 있는 제곱식은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나왔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 거니까 여기에 2배한 값은 바로 알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얘를 그냥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뭘. 그럼 세 개를 다 더한 값 3의 제곱이 있네요. 9에서 제곱 더한 값 15를 뺀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결론 A, B, B, C, CA를 다 더한 값은 몇입니까? 네, 됐네요. 마3. 그럼 결론은 뭐야? 3분의 마3. 답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끝. 됐잖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됨. 그러니까 문제를 푸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문제 풀 때 곱셈 공식 계속 반복해서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익숙해져.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111번 문제입니다. 자, 111번 볼게요. 갑니다. 자,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 직사각형이야.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했습니다. 둘레가 20입니다. 그리고 너한테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 목표가 뭐였음? 넓이 구하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함?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나한텐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가로가 누구고 세로가 누구임. 됐잖아. 왜? 왜 XY야? 모르니까. 뭐? 왜 그래? 모르니까. 됐음?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내가 알면 되는데 가로 세로가 누군지 몰라. 그럼 뭐해? 모른다고 하시면 돼. 많이 힘들었구나. 좀만 힘내고. 그치? 화이팅. 자, 가로 세로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로를 X라고 함. 세로는 Y라고 함. 인 거지 뭘. 그래서 결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Y 곱한 값만 찾으면 돼. 그게 답이야. 근데 문제에서 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20입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는요.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한 값이잖아. 그럼 2x 플러스 2y가 20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x랑 y를 더한 값이 10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건 요거죠. 반지름이 8인 거 좋습니다. 어디 길이에요,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8인 걸 준 거잖아. 그럼 뭐 하겠어?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쓰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었다? 64였다. 아니 그럼 제곱 더한 거 알고 그냥 둘이 더한 값도 아니까 곱한 값을 왜 모르나? 그럼 편하게 네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나는 곱셈 공식 써볼게.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xy 더한 값 10이었으니까 제곱해서 100일 거고
x제곱 y제곱 더하면 64였고 거기에 2xy 더하면 같아진다고 했네. xy 몇입니까? 18. 답이네요. 끝. 됐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그럼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사실은 곱셈 공식 변형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왜 어렵냐라고 하면 일단 도형이 나옴. 그럼 뭘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손을 거의 안 대고 시작한다고. 잘 읽어. 뭐 구해야 될지. 목표가 뭔지 잘 봐. 그리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111번이었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이제 끝나가죠. 한 3문제 정도만 더 풀면 과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18번 문제 볼게요. 118. 자, 118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fx가 나와 있고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표현되어 있음. 여기까지의 문장을 읽고서 느끼는 것. 다항식의 나눗셈이구나. 그럼 우린 얘를 뭐로 표현하겠다? 검산식으로 표현하겠다. 올바른 등식으로 표현하겠다. 가 무조건 나와야 돼. 해서 첫 번째, 요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얘기하겠죠. fx라는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됐죠?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등식입니다. 두 번째, 이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필요하네. 그럼 이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눈 그 목과 나머지를 찾으면 답이네. 어떻게 찾아야 돼? 라고 하면 fx도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 fx가 누구? 얘잖아. 얘가 fx잖아. 그럼 fx를 쓰면 되지. fx를 씁니다. fx는요 몇 차식입니까? 3차. 맞아? 최고차 3차. 그럼 뭐해? 3차부터 써. 그 다음 누가 오겠어? 2차 오겠지. 그 다음 뭐가 와? 1차 오겠지. 그리고 상수 띡 쓰면 끝나는 거 아님?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자, 갑니다. 계속 할게요. 자, 전개합니다. fx 전개할 거야.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봐. 3차가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 여기 제곱이랑 x. 요거밖에 없지? 개수 몇이에요? 1. 그럼 3차 끝났음. 자, 이제 2차 볼 거야. 2차. 2차가 나오려면 여기 제곱이랑 상수.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여기 1차랑 여기서의 1차. 둘이 곱하면 개수 몇이야? 2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였네. 계산하면 몇 나와? 플러스 1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 1차 볼 거야. 1차. 여기 1차하고 여기 상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여기 상수랑 여기 1차. 1차 나오는 거 맞지? 개수 몇이야? 3이네.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었으니까 지금까지 1이죠. 그리고 뒤에 x가 하나 더 있지? 그럼 x 앞에 개수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이거 눈으로 보면서 차분히 정리하는 연습 해주세요.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다 쓰고 다시 정리를 다 하면 그때 무조건 실수를 해. 틀려. 차분하게 천천히 봐. 됐죠? 그 다음 마지막 1차 다 봤으니까 상수만 보면 되겠지? 여기서 상수는 마3 나오죠? 여기 상수 마이너스 1 있지?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 됐음. 그럼 뭐야 이거?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 있는 3차식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밖에요?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어디다 써야 될까?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그냥. 직접 나누는 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직접 나누는 거 쓱 한번 돌리면 되겠죠. 자, 누구 쓰면 돼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자, 둘이 쓱 빼주시면 2x제곱. 여기는 플러스 4x 빼기 4가 나오겠죠. 누구 쓰면 돼요? 더하기 2 쓰면 되죠. 그럼 2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또 쓱 정리해 주시면 몇 나와요? 나머지 6x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음. 이 둘이 뭐 해달래요?
더해달라네요. 그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한 값을 말해줍시다. 7x네요. 끝. 답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정리해주세요. 번입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참았어. 순간 딴 얘기할까봐 또. 나 너무 새끼로 많이 세, 그치? 집중하자. 우리 수업에 집중하자, 얘들아. 3월이야. 자, 120... 좋지, 너는? 그렇게 할 때마다. 자,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있고요. 얘를 x 더하기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3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한번 써주세요 라는 거. 자, 일단 문장을 한번 읽고 쓸게. 문제도 준 첫 번째 이야기는 요거부터죠.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땡.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됐죠? 괜찮죠? 자, 몇 차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r이라고만 쓴 거야. 상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3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필요한 상황. 그럼 똑같이 fx라는 식이 있으면 이 fx라는 식을 3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머지도 뭐라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보자는 거임. 받아들여? 이 네모와 세모에는 각각 어떤 애가 오는 게 적당할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차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상수로 표현되겠죠? 됐을까?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쓴 두 개의 식은 전부 다 같은 식이죠. fx를 쓴 거지. 맞아? 다시 내가 쓴 두 개의 식은 모두 다 같은 식을 쓴 겁니다. 누구예요? fx. 같은 식이니까 내가 요 위에 있는 식 x에다 1 넣어서 나오는 값이랑 밑에 있는 식 여기 x에 1 넣어서 나오는 값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내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랑 밑에 있는 식에다 5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도 역시 같아야 되겠지. 같은 식이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 내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x에 누군가를 대입해 볼 거야. 누구 대입해 볼래? 마일. 왜? 0돼서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그럼 무수히 많은 수 중에 왜 하필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얘가 없어져서 몫이 누가 오든 난 관심이 없어. 어차피 사라질 거거든. 됐어? 이 원리 가지고 뒤에서 나머지 정리 얘기하는 거죠. 영서 그치?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f 마이너스 1은 0돼서 없어지니까 누구? r만 남겠군. 됐죠?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 식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얘도 0돼서 없어지는 거네. 그럼 누구만 남아? 세모만 남겠네요. 됐음?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거 같은 거라며. 그럼 결론 이 세모가 뭐였다? r이었다. 나머지는 똑같네. 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두 같은 식, fx 같은 식인데 나머지 똑같으니까 아니 누가 봐도 당연히 얘하고 얘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 둘이 같은 식인 거 아님. 그럼 요 네모 자리는 도대체 누가 와야 돼? 3분의 1 qx가 오면 되는 거 아님. 그럼 같은 거 맞잖아. 그럼 결론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할 수 있겠음. 5번. 잘 보세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요 뒤에 나머지 정리해서 쓰는 표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진도 나갈 때 요것도 봐야 되겠죠. 자, 뒤로 갑니다. 20페이지. 126번. 126번. 혹시 내가 121, 22페이지 풀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죠? 네. 아니야. 비밀. 자, 126번입니다. 아니. 비밀이야. 좀 이따 공개할게요. 궁금해요? 그럼 잘 들어주세요. 끝까지. 자, 126번입니다. 다음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a, b, c, d에 들어갈 알맞을 값들을 얘기해 주세요. 네, 빨리 얘기하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그래서 k 자리에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k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와야 합니다. 내려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오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 3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또 곱하면 몇이야? 플러스 2 나왔고요. 더하면 6 나왔으니까 b자리는 4가 오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곱하면 마 3이 나왔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혹시 내가 많이 가리니 너를? 근데 좀 가리긴 하는구나.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A에 오는 값은 마3, B에 오는 값은 4, C에 오는 값은 마1, D에 오는 값은 마7 해서 다 더해주세요가 답이었네요. 근데 잠깐만 126번 질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 같습니다. 문제에서 준 여기 있는 이 다항식 2차식이 있죠? 3차식이죠? 이 3차식을 여기 있는 2x 플러스 1로 얘로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임. 됐죠? 왜?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요 2로 나눠야 돼. 그냥 쓰시면 여러분들은 2x 플러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만 더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등식 얘기합니다. 항등식. 뭐 얘기한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항등식 얘기할 거예요. 항등식을 말하기 전에 일단 등식부터 얘기할까 합니다. 등식. 등식이 뭐예요? 같은 식, 등호가 있는 식. 등호로 표현되어 있는 식, 같은 식을 우린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 있음. 첫 번째가 항등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을 먼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박수라도 어떻게? 네.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그래, 등호가 있는 식이야. 는 0이면 방정식이야. 예슨. 될 수도 있지요. 자, 방정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아저씨가 말 좀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예준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 5x 플러스 3은 8 등식이죠. 됐음? 자, x에 누가 오면 등호가 성립할까요? 1 됐어요. 근데 네. 다시요. 그래서 x에 누가
들어오면 미지수의 어떤 값이 왔을 때 등호가 성립할까? 1.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x가 1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됨. 등호가 성립됨. 이때 우리는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그 적절한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됐음? 또는 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그 미지수의 값을 말해줘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됨.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끝나고 방정식을 또 배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근이 무슨 뜻이니? 라고 하면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그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구했을 때 방정식을 풀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항등식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 항상 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다 항등식입니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잖아. 등식 맞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식이거든. 그럼 당연히 x에 누굴 넣어도 이 값은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받아들여? 이런 거 우리가 항등식.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말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혹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x가 어떤 값을 가져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식을 말할 때, 항등식을 말할 때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 됐음? 왜? 그럼 그 문자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계속 좌변과 우변이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수비교법. 뭐 하면 됨? 개수 비교하면 됨. 두 번째, 수치대입법. 진짜 수치를 대입해서 찾으면 됨.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x에 대한 항등식을 하나 던져줘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다 던져줄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라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겠음. 그리고 물어볼 거라고. a가 몇이니? b는? c는? 라고 하겠죠. 왜? 제곱 앞의 개수, 1차 앞의 개수, 상수 똑같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하나 더. x에다 0 넣어볼게. 왼쪽 뭐 남아요? c. 오른쪽 0 넣을게. 몇 나와? 5. 숫자를 넣어서 말해내. 수치대입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모르는 저런 개수들, 2차 앞의 개수나 1차 앞의 개수 혹은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치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변형 한번 해봅니다. 다시 대답해 주세요. A는 몇입니까? B는요? C는요? 다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A 몇이에요? B는요? C는요? 다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A는 몇이에요? B는요? C는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는 0꼴로 많이 쓰는 이유는 다 0이니까 보기 편하거든. 그래서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 쓰고 얘를 넘겨서 는 0꼴로 만들죠. 는 0으로 만드는 이유는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게 편하니까 그래.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는 0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는 0이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함. 그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변형된 식 형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항등식을 찾는 과정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시면 다항식에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산식. 검산식. 지금까지 했던 검산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됨. 그래서 나눗셈 표현은 우리는 항상 검산식의 형태로, 등식 형태로 표현할 거고, 그게 항등식이죠.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검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등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야?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해석해 줘야 돼. 문장으로 나왔을 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문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얘를 x제곱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2 더하기 5라고 쓰겠음. 됐죠? 자, 어떤 다항식을 내가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과 더하기 형태로 썼습니다. 얘를 보면서 우리는 나눗셈 형태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누구로 나눴을 때? 누구로 나눴을 때?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누구? 나머지는? 라고 읽으시면 돼. 아니면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5예요 라고 읽어도 상관없지. 왜? 나머지가 상수잖아. 됐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 5라고 상수로 써 있는 게 아니라 5x라고 써 있으면 읽는 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몇 차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눴을 때. 몫이 1차고 나머지가 1차인 상황이야.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쓴 식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 이겁니다. 3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고 그때 나머지가 5x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음? 왜?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됐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음.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식을 쓰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앞에다가 예시 하나 적어 드릴게. 이런 경우들이죠. 어떤 수가 있음. 나도 누군지 귀찮아서 계산 안 할 거야. 얘가 5 곱하기 2 플러스 4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는 누구로 나눴을 때? 5로 나눌 때, 2로 나눌 때? 5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이고? 2고 나머지가 4인 수입니다. 참고로 계산할 수 있죠? 14예요. 맞아? 그래서 14는 5로 나눈 몫이 2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올바른 표현이야. 만약 거꾸로 14를 2로 나눈 몫이 5이고 나머지가 4예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왜? 2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2보다 작아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14를 2로 나눈 그 나머지가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4가 나머지가 나올 리는 없잖아. 2보다 큰 수가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해야 돼? 4를 끝까지 누구로? 2로 나눠서 몫이 누구고 나머지가 누군지 찾아주면 됩니다. 됐음? 이걸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할 거야. 알았죠? 니야?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보는 내용 얘기해 봤고요. 자, 밑에 보시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눗셈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표현들이라서 옆에 있는 문제들 몇 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갑니다. 25페이지. 자, 25페이지입니다. 139번 문제.
오늘 수업은 굉장히 가볍게 갑니다. 대신 과제가 살짝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내 몸의 절반 정도? 이상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까 너무 많은 딴 얘기를 해서 수업해야 돼요. 네. 이제 우주나 좀 깨워줘라야. 네, 우주 잔다. 자, 1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등식 볼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을 골라줄게. 기억 볼게. 항등식이에요? 같은 식이야? 누가 봐도 다른데? 됐죠? 니은 보겠습니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아니죠? 됐음? 디귿 보겠습니다. 같은 식이에요? 예스. 모양만 좀 다르네. 리을 볼게요. 항등식이에요? 같은 식이야? 아니잖아. 미음 볼게요. 같은 식이야? 네. 됐죠? 끝.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143번 우측이죠?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무슨 냄새요? 연탄이요? 요 연탄 안 떼요? 네. 오해예요? 네. 자, 143번 문제 보실게요. 빨리빨리 봅니다. 자, 다음 등식이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 자리에 누굴 넣어도 둘은 같은 값이 나와야 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a 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1. b는요? 3.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그냥 개수 비교한 거겠죠? 자, 밑에 있는 146번 문제 보실게요. 자, a에 누가 와야 될까요? 145번. a는 몇입니까? 둘이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좌변에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나오지. 오른쪽에 x제곱의 개수 보이죠? 몇인데요? 그럼 a에 몇이 오면 될까? 2가 오면 되겠죠. 됐음? 그 다음 우측에 보실게. x 앞에 개수 보이죠? b네요. 그럼 좌변에서 x의 개수 구합니다. 요렇게 둘이 곱하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 x의 개수 나오는 거 아님? 맞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3. a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럼 몇 나오는 거야? 그럼 b 자리에 누가 온다? 마이너스 1이 온다. 그 다음 마지막 상수죠. 요렇게 둘이 곱하면 상수네요. 몇입니까? c는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개수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개해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구조 보셔야 됩니다. 148번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 아까처럼 개수 비교해 볼 거야. 괜찮아 했을 때 오른쪽 x 앞에 개수 두고 3. 그럼 왼쪽에서 x 앞에 개수는 여기 a도 있고 여기 플러스 b도 있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몇이었다? 3이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여기 상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상수 마이너스 a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인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자, 더하면요 마이너스 b가 2. 그럼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a는 몇이었다? 5였다. 됐죠? a, b를 구했습니다. 해서 뭐 한 거야? 그냥 개수 비교하셔도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개수 비교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x에 넣고 싶은 값들이 보일 거야. 혜주야, 누가 보여? x에 넣고 싶은 값이 있잖아. 누구. 왜? 0이 돼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왜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x에 1 대입하면 얘가 0 돼서 없어져. 그럼 x에 1 넣으면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b죠? 1 넣으면 몇인데? 2죠? 마이너스 b가 2네요. b는 몇임?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개수 비교하고 언제 수치 대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봤을 때 0만 되는 값이 생겨? 그럼 바로 넣어줘. 그럼 됩니다. 그럼 봐봐 밑으로 가볼게. 150번 문제 보시면 150번 문제 보시면 x에 넣고 싶은 값이 있을 거야. 누구 넣어볼래? 1하고 2 넣어보겠죠. 그럼 x에다 2 넣어볼게요.
150번입니다. x에 2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에 2 대입하면 좌변 남는 값은 c고요. 2 대입해서 나오는 값 4가 되겠음. c값 나옴. 됐죠? 그 다음 x에 또 누구 넣어볼래요? 1 넣어볼게요. 그럼 1 넣는 순간 여기 0 돼서 없어지죠? 그럼 1 넣으면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b죠. 그리고 c가 4인 건 내가 알았고 x에 1 넣으면 우변엔 1만 남습니다. 됐죠? 그럼 b가 몇이었당? 3이었당. 받아들여요?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죠? 너 욕했지 지금? 아 잠깐 타임, 내가 지금 딱 들은 얘기 정확하게 해줄게. a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수치 대입만 개수 비교만 쓰는 게 아니야. 같이 써. 왜? x 제곱이지. 개수 몇이야? 1. 그럼 여기서 봐봐. x 제곱이 나오려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a까지 곱한 거 아님?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됐네. 개수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수치 대입만 하거나 개수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짬뽕해서 쓰시면 됩니다. 대신 수치 대입할 때는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5번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울 걸로 예상합니다. 자, 1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있고요. 문제 잘 읽어야 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도 있음. p는 누굴까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검산식, 등식을 쓸 거라고.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5가 됐고 나머지가 7인 거야. 이 둘은 같은 식. 됐죠? x에 누구 넣어볼래요? 1. 1만 넣어보면 되겠죠? 자,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 갑니다. 1 플러스 p 플러스 2는 x에 1 넣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곱하기 6이 오든 7이 오든 100이 오든 그냥 0이잖아. 그럼 남은 건 누구? 7만 남겠네요. 결론 p는 몇입니까? 3입니다. 끝. 그럼 여기서 선생님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어때요? 상관없죠. 근데 마이너스 5보다 1을 대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수가 작을수록 계산이 편하니까. 됐죠? 이왕이면 효율적인 숫자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밑에 있는 1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157번입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여기 있는 2차식으로 나눌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상황,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음. 무슨 뜻이죠? 뭐가요?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네. 여기 있는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몫이 있을 거야. 대신 나머지는 없음. 됐죠? 그래서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게 문제에서 준 가정이야. 따라왔죠? 그럼 여기까지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몇 차식이에요? 여기 몇 차식이에요? 2차죠. 근데 왼쪽 볼게 몇 차식이야? 그럼 같은 식이 되려면 당연히 오른쪽도 3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님? 그럼 이 네모안에는 몇 차식이 와야 됨? 1차식 와야 되겠죠. 그럼 1차식이 와야 될 겁니다 해서 1차식을 우리가 px 더하기 q라고 쓰는 게 일단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됐죠? 왜? 1차표 계수와 상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바로 p가 누군지 알 수 있죠. p 몇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왜? 세제곱 3차가 나오려면 여기서 x, 여기서도 x, 여기서는 px 이 세 개를 곱해야 x 세제곱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p가 1이라는 거는 쓰자마자 바로 알 수 있음.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쓸게. x 더하기 q. 됐죠? 그리고 나서 봅니다. 왼쪽에서 네가 아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3차 계수 말고. 누구 계수 알고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있어. 3차 계수 말고 또 알잖아.
제곱의 개수 알잖아. 맞아? 개수가 몇이니까? 0이니까 없는 거 아님. 그럼 여기서 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면 되겠네. 그럼 제곱의 개수를 찾아보자. 제곱이 되려면요. 여기서는 x, 여기서 x, 여기서는 q. 아니면 여기서 x, 여기선 마이너스 2, 여기서는 x. 그 다음 마지막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는 x, 여기서는 x. 이게 몇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x제곱의 개수를 관찰해 보면 되겠네. 그래서 q 자리엔 누가 오면 돼요? 3이 오면 되겠죠. 됐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x 더하기 3 몫이 얘였구나 아이고,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A, B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네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누구 넣을래?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누가 오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풀이를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그냥 1하고 2 넣은 다음에 바로 답을 뽑아낼 거야. 맞아? 그래서 바로 답을 뽑아내는 표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요. 자, 158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엔 이런 상황이야. 여기 있는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라고 나오나 봐. 근데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야, a, b에 누가 오면 되는데. 그럼 다시 볼게. 여기 몫에는 몇 차가 와야 돼? 1차가 와야 됩니다. 그럼 1차씩 누가 온지 너 알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면 위에서처럼 알아내면 돼. 뭐에서? 개수 비교해서 3차 합의 개수. 그 다음 2차 합의 개수는 0이잖아. 그럼 내가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럼 알아내지 않고 A, B를 바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X에 누구 넣을래? 하고 끝. 보여? X에 1 대입합시다. 자,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이죠.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넣으면 0 돼서 다 없어지네. 그럼 남은 건 3. 두 번째, X에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이죠. 2A 플러스 B. 2 대입하면 0 돼서 다 없어지네. 남은 건 5. 됐죠? 연립하면 A, B 값이 보입니다. 인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A, B를 구할 수 있고요. 여차하면 이 몫이 누구였는지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지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모든 문제를 대응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다. 이런 원리들이에요.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27페이지. 네. 자, 27페이지로 갑니다. 저기로 갈 거예요. 165번으로 갑니다. 165번. 자, 165번 문제는 공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165, 166, 167 이렇게 세 개 문제가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 살짝 편집해 볼게. 문제 풀기 편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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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야. 됐어. 아우, 기가 막혔다. 됐죠? 자, 갑니다.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다항식 fx가 주어진 몇 차? 3차. 얘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하면 돼. 자, 첫 번째 165번입니다. 일단 식을 써야 되겠지. 나눗셈이니까요. 어떻게 해?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라는 이 식을 2x 빼기 4로 나눌 거야. 몫이 뭐라고 나오는데 나도 누군지 몰라. 나머지 나오겠죠? 몇 차로 나눴음? 그럼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겁니다. 뿅. 됐죠? 그럼 나는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죠. x에 누구 넣을래? 왜? 0 만드는 값. 됐죠? x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입니다. 8, 4, 32, 4, 2는 8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R. 답이네요. 끝. 됐죠? 됐음? 그럼 두 번째 볼게. 166번 문제.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필요해. x에다 누구 넣을래? 2분의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답이겠죠? 맞아? 세 번째 볼게. 2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해. x에 누구 넣을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답이겠죠?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구구단의 영역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 그래서 위에다 하나만 정리해 줄게요. 나머지 정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그 나머지가 누군지 나머지를 찾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굳이 이렇게 등식을 다 쓰지 말고 어차피 얘만 찾으면 되니까 몫을 없애면 되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없어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나머지만 뿅 나오겠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이렇게 찾는 걸로 정리해 두자 해서 나머지 정리입니다. 대신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 그럼 1차가 아닌 2차나 3차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직접 해야지 뭘. 됐죠? 모르겠으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28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은 되게 가벼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는 조금 무거워요. 자,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옆에다 써놓을게요. 인수정리가 뭐냐? 나머지가 0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럼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일 때 이걸 왜 나머지 정리라고 안 하고 인수정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어떤 fx라는 식을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누어 떨어졌음. 그러면 우리 눈에 뭐로 보여?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보이죠? 받아들일까요? 그럼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보입니다. 뭐 했다? 인수분해했다. 그럼 그때 인수가 누구? 곱해지는 이 다항식 각각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가 누군지 빨리 정리해 볼 수 있음 해서 인수정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질 때. 자, 그러면 얘기합니다. 170번. fx라는 다항식이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 일단 쓸게. fx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누어 떨어졌네. 나머지가 없음. 그 말은 무슨 뜻? 인수분해했음. 받아들일까요? 그럼 좌우가 같은 식이니까 x에 누구 넣어볼래요? 1 대입하시면 0 나올 겁니다. 1 플러스 2 더하기 a가 0임. 그래서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나누어 떨어질 때 곱의 형태로 바뀌었네.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그럼 도대체 또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다음 수업 때는 인수분해 얘기하겠죠. 넘어갑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175번. 175번. 자, 문제 봅니다. 다항식이 있고요.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다음 다항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짐. 여기까지. 자, 식 쓸게. ax 세제곱 bx제곱 빼기 4x 더하기 12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건데 나머진 없대. 이게 끝이야.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갑니다. 같은 식이죠. 여기 있는 3차식, 문제에서 준 3차식을 이번에는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나머지는 x 빼기 3이 된대요. 45가 된대요. 두 개씩입니다.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쓴 표현은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 몫을 내가 편의상 qx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여기서의 몫도 똑같이 qx라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점을 하나 콕 찍어요. 요거 프라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q 프라임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구별하셔야 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의 몫이랑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됨. 이 표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나온 식은 두 가지죠. 그럼 1번식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x에 누구 넣어줘?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더하기 8 더하기 12는 0 나옴. 됐죠? 해서 a, b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 x에다 누구 넣어줘요? x에 3 대입하겠죠? 그러면 27a 플러스 9b 빼기 12 플러스 12는요. 3 내면 0 돼서 없어지고 45만 남네. 45가 됨. 됐죠? 둘이 뭐 해주면 연립해서 a, b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8페이지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됐죠? 됐죠? 자, 두 개입니다. 네, 22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숙제는요. 21페이지부터 아까 했던 페이지 몇 페이지니? 28페이지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수업 때부터는 네, 자료가 또 나가요. 자, 1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봐봐. A, B, C가 실수인데 다 더하면 0이고 제곱 더하면 2가 되고 A, B, B, C, C에 더하면 마이너스 1이래.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을 다 더한 값은 몇일까?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다 더한 값 몇일까? 그럼 일단 첫 번째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너 이거 알아? 공식? 이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럼 일단 우리의 목표가 조금 애매하네. 아니 내가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을 본 적이 없어. 그럼 비슷한 얘기로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 구해봐 하면 본 적은 있어? 없잖아. 그럼 뭐 했어? 앞에서 만들어냈다고. 그럼 얘도 뭐 해야 될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럼 항이 3개 있는 4제곱을 다 더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는 식은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거를 제곱한 값 말할 수 있지. 맞아? 항이 3개 있는 제곱식은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제곱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됩니까?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나오고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없네? 뭐 소리 났지? 빼면 되겠습니다. 2a제곱 b제곱 2b제곱 c제곱 2c제곱 a제곱을. 됐죠? 그럼 뭐야?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했던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구해주세요. 얘랑 비슷한 느낌이야.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문제를 풀자고. 4제곱 4제곱 4제곱을 더한 값은 내가 모르니까. 네, 계속합니다. 왜 그래 무섭게. 그러면 봐봐.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값들을 좀 찾아야 돼. 일단 첫 번째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값 이거 알아 몰라? 안에 문제에 써있잖아. 2라고. 됐죠? 그럼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얘네들 더한 값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맞아? 그럼 다시 이제 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얘네 더한 값이 누군지만 알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돼. 됐음? 그럼 도대체 이 값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다시 내가 아는 식으로 가야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면 제곱 더한 값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대신에 없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야?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가 없으니까 이건 또 뒤에서 빼줘야 되겠구만. 빼겠습니다. 자, 둘이 곱해서 2배입니다. 2ab 제곱 c. 빼겠습니다. 둘이 곱할게요. 2abc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합니다. a 제곱의 bc죠. 2배. 마이너스 2a 제곱 bc. 이것도 뺀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됐음? 됐습니까? 그러면 요 마지막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ab 제곱 c 더하기 abc 제곱 더하기 a 제곱 bc. 이 값만 내가 알면 되는 거 아니겠음? 자, 요 값은요. a, b, c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a, b, c 더한 값 남겠죠? 됐습니까? 자, 우린 알고 있음. a, b, c 더한 값 몇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몇이가? 0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몇인데요? 0. 그러면 a, b, b, c, c의 1을 더한 값은 몇이 되는 겁니까? 제곱한 값 플러스 1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다시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을 더한 값이 1인 건데 뭐 했어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그러면 위로 갑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을 다 더한 값. 이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값이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몇 나온다? 2가 나오겠다. 해서 여기는 13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제곱 더하기 5제곱 그런 문제랑 똑같은 계열이기는 해. 대신에 네가 쓰는 공식이 뭐였냐? 항이 3개 있는 제곱식이었죠. 그래서 얘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21페이지부터 나머지 1등급 문제 138번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 오시고 여기만 잘 푸시면 뒤에 28페이지까지 뒤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